안녕하세요. 닥터 에이든랩 한재선입니다. 네, 닥터 에이든랩 권현영입니다. 아, 오랜만이죠? 네, 완전 네, 오랜만인 네네. 것 같아요. 엊그저께 찍지 않았나요? 네, 이제, 제품, 저희 건강기능식품들하고 기타 식품들이 이제 출시가 되면서 할 얘기들이 많아졌죠. 네, 그리고 정말 여러 환자분들에게서 뜨거운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생각지도 못했던 환자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정말 기대하지 않았는데 제가 이러이러한 질환들이 좋아졌어요 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차 진료에 채용을 하면서 네. 그러니까 이제 발효라던가 발효 한약이라던가 또 이제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 이런 것들을 채용을 하면서 저희가 누차 겪었던 일들인데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저희 네임으로 이렇게 내보내거나 출시를 하고 나서 이제 그런 반응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반응들에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네. 그러면 자 원장님께서 오늘 설명해 주실 거는 주로 어떠한 먼저 그 건강기능식품하고 네. 의약품과 한약의 차이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사실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은 아니죠. 아, 의약품은 아니죠. 네네, 일반적으로 의료인이 아니어도 만들 수 있습니다. 뭐, 그렇죠. 대표적인 회사 뭐 정관장이나 또 뭐 네. 여러 가지 뭐 락토핀 만드는 종근당 건강 뭐 이런 회사들 많죠. 뭐 듀올락 이런 회사도 있고요. 그렇죠. 네, 각자 이제 어떤 그 의미를 가지고 제품들을 만드는데 사실 건강기능식품이기 때문에 의약품으로 이렇게 광고를 할 수도 없고 굉장히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그 어떤 그 철저하게 뭐 광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막고 있거든요. 법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은 아니기 때문에 또 의약품은 우리나라에서는 의료가 이제 이원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일반적인 양약을 쓰시는 의사 선생님들이 계시고 또 한약을 주로 쓰는 저 같은 이제 한의사들이 네. 있죠. 그래서 그런 차이들이 있어서 상당히 좀 의학적인 설명을 하기가 좀 조심스럽죠.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사실 건강기능식품 아마 집집마다 하나씩은 다 챙겨 드시고 있죠. 그렇죠. 요즘 너무 많이 있어서 그런데 제가 이렇게 뭐 드시고 있으세요? 여쭤보면 다양한 것들을 드시고 계시는데 무엇 때문에 드시고 어떠한 효과를 기대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글쎄요 뭐 그냥 뭐 좋다니까 아니면 또 이런 분들도 있어요. 이거 치료된대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그렇죠.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건강기능식품하고 의약품을 혼동하시는 경우들이 좀 있죠. 하지만 또 그럴만 하고요. 왜냐하면 둘 다 건강이라는 그런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제 의료인이니까 네. 임상에서 이제 뭐 한약을 쓰고 또 의사 선생님들은 뭐 양약을 쓰고 하시는데 분명히 도움이 되는 건강기능식품들이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게 유산균이고요. 프로바이오틱스. 그런 것들을 이제 차용을 해서 이제 쓰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유산균을 차용하게 되게 된 이유를 먼저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네. 사실 그 일반적으로 약을 쓰게 되면 약을 못 받아들이는 그런 환자들이 많이 있었죠. 네. 네. 예를 들어서 뭐 기본적으로 이제 위에서 못 받아들이면 이제 뭐 토한되거나 아니면 장에서 못 받아들이면 이제 설사를 한다거나 또 뭐 변비가 생긴다거나 네.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좀 해결을 할까 하다가 하면서 이제 저희 한의학에서 쓰는 방법은 이제 발효라고 하는 방법을 차용을 해서 고분자의 어떤 그 한약 그런 분자들을 저분자시켜서 조금 이제 소화 흡수가 되게 원활하게 발효를 갖다가 채용을 했었죠. 그러면 이제 훨씬 더 순하고 또 흡수가 네네, 무척 흡수가 잘 좋은 되고 거죠? 효과가 상당하죠. 발효 상당하죠? 한약들은 네, 발효는 상당한데 저희도 뭐 지금도 쓰고 있고요. 네. 저희 한의원 같은 경우는 거의가 다 뭐 한약은 발효 한약을 쓰고 있습니다. 네, 반응도 정말 좋아요. 네, 그런데 그 발효를 시키는 균들을 알고 보니까 대부분이 유산균 계열이 많더라.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콩에서 나오는 그런 낙도균이라든지 또 뭐 고초균 이런 것들도 있지만 대개는 이제 유산균 계열이 많더라. 그래서 유산균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됐던 거고요. 유산균을 이제 약이랑 병용 투여를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의학적으로
좀 여러 가지 특별한 케이스들을 많이 보게 된 거죠. 네. 대표적인 게 저번에 말씀드렸던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든지 그렇죠. 또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아토피 질환. 네. 피부. 네. 뭐 아토피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뭐 시간이 되면은 저희 둘째가 아토피가 있어서 그걸 낫게 했던 그런 경험을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 아토피를 가지신 또 부모님들, 자녀를 가지신 부모님들은 무척 마음이 네네, 타죠. 그렇습니다. 정말 가슴이 아프고. 네, 그때 이제 아토피를 뭐 저희 아이는 이제 흙을 이렇게 만지고 아토피가 참 기적같이 없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경험에 의해서 어떤 미생물이라던가 유산균 이런 거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됐었죠. 과민성 대장 증후군 같은 경우는 설사하고 변비가 이제 교대로 일어나면서 이제 오는 증상인데 거의 뭐 좋은 유산균제를 가지고 같이 병용을 투여하게 되면은 굉장히 많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아토피 질환 같은 경우 네. 아토피가 아이들이 이제 긁기 시작하면서 2차 감염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선균이라든지 뭐 곰팡이균들 이런 것들이 달라붙으면서 이제 2차 감염이 이루어서 굉장히 좀 보기 흉하고 그런데 유산균을 투여하면서 물론 이제 그게 아토피를 치료하려고 그걸 쓴 건 아닌데 네. 그 약을 투여를 하면서 한약을 투여를 하면서 그 한약을 또 흡수를 도와주기 위해서 뭐 한방에서는 뭐 여러 가지 그런 아토피를 치료한다는 그런 처방들이 있고요. 그런 처방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발효를 시키고 또 흡수를 좀 도와주기 위해서 유산균이라든지 뭐 다른 이런 그런 건강기능식품 원료들을 네. 이제 같이 이제 투여를 하게 되는데 그럼 그 유산균이 아토피 질환에 굉장히 유효했던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왜 처음에는 이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쓰면 호전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요. 네. 이제 그 아이가 이제 아토피 때문에 온 건 아니었지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한의원에는 보통 뭐 아이가 키를 크게 해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밥을 좀 뭐 잘 먹게 했으면 좋겠다. 뭐 머리가 좋아졌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해서 많이 오잖아요. 네. 오시면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처방을 하면서 처방을 썼을 때와 처방만 썼을 때와 처방을 쓰면서 유산균을 같이 줬을 때는 분명히 유산균을 줬을 때가 더 효과가 좋고 또 이제 그런 아이들이 물론 주증은 아니지만 옆에 이제 아토피가 조금 있었다고 하면 그 약을 먹고 나서 원래 의도했던 바는 아닌데 좋아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있었죠. 그리고 사실 그 변비가 있는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 변이 잘 소통이 되면서 피부가 맑아졌다는 말 많이 그렇죠. 듣는데 네. 비슷한 맥락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한의학적으로도 생각을 해보고 네. 뭐 한의학적으로는 원님이 더 잘 아시죠. 네, 네, 대장하고 폐하고 뭐 네. 이렇게 뭐 폐대장 거의 상통이라는 네, 또 그런 이론. 네, 한방적인 이론이 있죠. 네. 대장 기능이 좋아지면 폐가 좋아지고 폐 기능이 좋아지면 피부가 좋아지고 네. 네, 그렇게도 설명이 되고요. 그러니까 보통 피부가 좋아지는데 보통 우리 이제 장 쪽의 약들 뭐 한방에서 유명한 그런 뭐 승기탄 계열의 약이라든지 뭐 그런 약들을 쓰게 되면 그러면은 피부가 이제 검했던 여자들 피부가 되게 많이 좋아지는 경우들. 네, 정말 드라마틱한 경우에는 시커멓던 얼굴이 정말 뽀샤시하게 바뀌는 경우 많이 네. 보셨죠? 근데 저야 뭐 늘상 네. 보는 일이죠. 근데 정말 근데 볼 때마다 되게 신기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약들은 되게 다이어트 초기에 저희 뭐 다이어트 약을 많이 쓰는데 이제 장 청소나 이렇게 장해독을 한다는 그런 명목으로 2, 3일간 좀 비우게 되는데 그럴 때 이제 그런 약들 쓰지 않습니까? 네. 쓰게 되면은 물론 살도 빠지지만 문제 놀라시는 게 얼굴이 되게 하얘졌다고 네, 그런 정말 경우들이 많이 있죠.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도 때가 벗겨지는 그런 효과. 그러니까 대장을 좋게 해주면 그러면 피부가 좋아지는 거야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데, 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자니 너무 이제 그렇죠 성의 없는 그런 설명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외국에 있는 논문들을 찾아보면요, 네. 그 아토피 피부염, 그러니까 아토픽 더마타이티스하고 네. 그 다음에
이 프로바이오틱스의 어떤 관련에 대해서 그 나와 있는 논문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조심스러운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에서는 프로바이오틱스는 건강기능식품의 범주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병원 선생님들이 쓰시기도 하지만은요, 건강기능식품의 범주이기 때문에 어떤 의료적인 어떤 성과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참 조심스러워요. 그렇죠. 예, 조심스럽지만 어쨌거나 네, 없는 거를 있다고 하는 건 아니니까 네. 실제로 써보면 그러면 아토피라든지 여러 가지 피부 질환 효과가 있고 그런 것들을 외국 논문을 찾아보면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장감막과 어떤 그 림프노드 사이에서 그 장을 싸고 있는 림프노드 사이에서 어떤 그 레귤레이터 T셀이라고 하는 조절 T세포를 증식시켜서 TH1, TH2를 억제하여서 과도한 어떤 면역 반응을 억제시킨다는 그런 이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논문들은 되게 많은데 실제로 이제 그걸 어떻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동물 실험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나와 있는 그런 논문들은 있지만 그런데 이제 그걸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보면 전체적으로 어떤 그런 그 관점에서 보면 분명히 그 프로바이오틱스가 그 면역 반응에 네. 관여를 하는 것은 맞다. 이렇게 그렇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그게 떠오르네요. 그 CF 좋은데 참 좋은데 그 말이 떠오르네요. 뭔가 사실은 그렇잖아요. 이게 막 그걸 떠나서 네. 참 좋은데 그렇죠. 참 좋은데 아무래도 이제 의학 쪽은 우리나라도 이제 발달이 돼 있지만 그 서구권이 이제 그런 건 연구가 많이 진행이 돼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논문을 많이 이제 인용을 하고 활용을 하는데 굉장히 좀 시장이 넓은 그래서인지 몰라도 지금 2020년도에 그 건강기능식품 1등이 홍삼 제품이고 그만큼 이제 일반인들도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인식을 좀 하시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저희 자랑 같지만 저는 정말 자랑하고 싶어요. 그 저희 라인 다이어트 프로나 스트레스 제로 이게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여러분들이 별로 기대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질환들에서 진짜로 많은 좋은 반응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고 이제 좋은 케이스가 있을 때 케이스 스터디 삼아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자리를 그렇죠. 마련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게 뭐 치료된다 이거는 절대 아닙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절대 아니죠. 네, 그리고 워낙에 유산균 제품들이 종류에 시중에 많이 나와 있어서 어떻게 뭐 이런 뭐 기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참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쨌거나 저희가 쓰는 제품을 써보니까 그런 효과가 있어서 오늘 말씀드리고 네, 여러 가지 즐겁고 행복한 소식이 막 들려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함께 나눠보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저희 제품 아니더라도 뭐 듀퐁이나 아니면은 그 덴마크 한센 이런 좀 질 좋은 그런 유산균들 이렇게 접할 수 있으면 평상시에 많이 드셔도 네, 건강을 유지하는 데는 네,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